아래층 문제로 연락을 끊고 이사했는데 옛집 청소 확인 날 그 이웃이 문 앞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자기 아파트를 세놓고 본인은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아파트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그 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당기면서 먼저 그 빌라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옛집이라고 부르는 곳은 이 빌라고 새 집은 세입자가 나간 뒤 들어갈 남편 아파트였어요. 그 빌라에서 부딪힌 사람이 아래층 이웃이었어요. 겨울부터 쿵쿵거리는 소리와 공용 공간 물건 문제가 이어졌고, 저는 직접 말해보고 집주인에게 전하는 정도까지 했지만 연락을 계속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꼭대기층이라 위에서 누가 뛰는 소리는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밑이 아니라 집안 어딘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올라오는 날이 자꾸 생겼어요. 살다 보니 그 소리가 아래층 집과 맞물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래층은 같은 건물에서 계단을 오가면 바로 지나치게 되는 가까운 집이었어요. 문제는 소리만이 아니었어요. 우편함 주변이나 계단 쪽에 물건이 자꾸 놓였고, 유모차나 신발 같은 것들이 공용 공간을 좁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밤에는 세탁기나 건조기 소리처럼 느껴지는 진동이 이어졌고, 요리 냄새가 계단으로 오래 남을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거나 소리치는 날에는 집 안에 있어도 몸이 먼저 긴장했어요. 봄쯤에는 결국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직접 말을 꺼냈어요. 공용 공간에 놓인 물건과 계속 들리는 소리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심해달라고 했어요. 상대는 자기 집 사정과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조용해지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같은 불편은 다시 반복됐어요. 집주인에게도 상황을 전했어요. 하지만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같은 소리와 물건 문제가 생기니 저는 이 빌라에서 버티는 일이 생활 전체를 갉아먹는다고 느꼈어요. 남편과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아파트를 손보고 들어갈 생각이 있었지만 저는 리모델링을 미루더라도 빨리 그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마음대로 바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그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야 했고, 저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드린 뒤에야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잠깐 다른 곳에 머무는 방법까지 생각했어요. 같은 소리와 같은 물건 문제를 겪으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사 준비를 말한 뒤에도 아래층과 부딪히는 일은 계속 있었어요. 통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계단 쪽 물건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로 해결하려는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같은 건물 안에서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제 생활을 지키는 선은 분명히 세워야 했어요. 다행히 남편 아파트에 세입자가 나갔고 저희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더 미루지 않고 실제 이사를 진행했어요. 짐을 빼는 날에도 계단을 지나야 했고 그 공용공간 문제 때문에 움직이는 일까지 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새 집으로 옮겼고 처음 며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누가 뛰는 소리를 기다리듯 귀를 세우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제야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이사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몸으로 조금씩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사했다고 해서 이전 빌라 일이 바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뺀 뒤 맡겨둔 청소가 잘 됐는지 확인하러 저는 한 번 더 옛집에 들러야 했어요. 그날 현관 쪽으로 가자 아래층 사람이 아이를 안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휴대폰이 고장난 거냐는 식으로 말을 걸었고 저는 그 말이 왜 나오는지
바로 알았어요. 저는 이사 뒤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모두 막아둔 상태였어요. 계속 연락을 받으면 같은 이야기가 다시 이어질 것 같아서 더는 연락 창구를 열어두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길게 서 있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말하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은 채 그곳을 벗어났어요. 그 선택이 누군가를 이긴 장면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는 이미 집을 옮겼고 다시 그 생활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건물을 맡아보던 부동산 관계자에게도 제가 겪은 일을 전했어요. 그 사람도 집을 보여주러 갔을 때 시끄러운 순간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제 경험을 설명하는 정도로만 들었어요. 집주인에게도 아래층 때문에 살기 어려웠다는 말을 남겼어요.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왜 나갔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해둔 셈이었어요. 제가 한 일은 직접 말해보고 집주인과 부동산 쪽에 알리고 실제로 이사해서 모든 연락을 끊은 일이었어요. 새 집으로 옮긴 뒤 제 집 안은 조용해졌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꼭대기층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게 더 힘들었던 건 소리 하나보다 말해도 다시 반복되고 생활 공간의 선이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거창한 해결보다 제 일상을 빼내는 쪽을 택했어요. 다시 찾아온 대화 요구에도 멈춰 서지 않았고, 새 집에서 조용한 밤을 보내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런 이웃 갈등에서 계속 말로 풀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끊고 떠나는 것도 필요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